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3.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3.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아주 큰 빅 이벤트가 있었죠. 네, 오늘은 김천재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풀 매수하면서 급 반등이 나왔죠. 특히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오늘은 세계 증시의 흐름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내일은 여러분 한국 증시의 악재 이벤트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MSCI 지수 변경이라는 이벤트인데, 내일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목들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약 7천억 이상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9,700억 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내일 다시 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대량 매도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인데, 지난번에 전 세계 증시를 하락으로 몰고 왔던 게임스탑도 오늘 1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내일은 MSCI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기관의 대량 매도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1.3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다우는 장 중 후반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어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1.33%까지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다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는 플러스 0.9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어제 크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네, 바로 슈퍼파월, 또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약 3년 동안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 인터뷰 내용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국채 금리는 무려 3.4%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보시면은 미친 듯이 상승 중이죠. 어제보다 2.11% 상승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은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야간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하락으로 마감되는 날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다우 지수는 52주 신고가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코스피처럼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탑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게임스탑은 103.94%나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10%에서 20% 정도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제 게임스탑은 숏스쿼드가 나왔는데, 도대체 게임스탑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게임스탑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판매를 단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게임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CD를 판매하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전부 다운을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PC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팀을 이용해서 게임을 구매할 수 있고, 최고급 공기청정기 회사인 소니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소니 스토어를 이용해서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데,
게임스탑에서 도대체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카트리지 게임이라던가 아주 구형 게임들을 중고로 판매를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뉴스가 게임스탑의 주가를 100% 올릴 만한 호재 뉴스인가요? 자, 보시면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마켓 시장에서 83.19%나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게임스탑에서는 야신들의 대격돌이 벌어질 예정인데, 예전에는 게임스탑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다우와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우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죠. 특히 어제는 항공기 관련주가 상당히 핫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어제 8.25%가 상승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5.61% 상승, 델타 에어라인도 2.6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티웨이 항공은 5.6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에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 티웨이 항공은 어제도 3.39%가 상승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2.14%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티웨이 항공이 상승했다고 해서 따라 붙으신 분들이 없죠. 왜? 어제도 장 초반에 올려놓고 빼버렸지, 전날에도 장 초반에 올려놓고 빼버렸지, 지난번에도 급등 나오더니 다음날 다 빼버렸지, 이렇게 빼버리지처럼 계속 빼버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수가 나와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3,000원대 근처에서 전부 매도하고 말았죠. 그리고 LCC 대장주인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1.9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나 싶었더니 오히려 어제도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 초반에는 4.63%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장 초반부터서 후반까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이 내리는 걸 보고 티웨이항공 주주들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장 초반에 팔았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갑자기 외국인의 풀 매수가 들어오면서 2시 30분에 올렸어요. 2시 30분. 그래서 제주항공을 따라서 이 티웨이 항공도 같이 내리다가 막판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고, 미국의 LCC라던가 다른 나라 LCC 관련주에 비해서 한국의 LCC 관련주는 아직까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LCC의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무착륙 비행상품 같은 경우에도 3번의 할인이 있었습니다. 무착륙 비행상품은 일본과 대만에서 가장 먼저 시도를 했으며, 아시아나도 무착륙 비행 상품을 처음에 내놨고 완판이 된 걸 보고 LCC 항공사들도 후쿠오카까지 가는 무착륙 비행 상품을 30만원대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탑승률은 상당히 저조했고, 또 비행기를 세워두면 손해이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티켓을 반값으로 인하해서 판매를 했지만, 설날에도 탑승률이 상당히 저조했고 이 상품 자체가 생각보다 마진이 안 나와서 LCC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을 축소하지 못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10일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1140억 적자가 지속되었고, 실적이 발표된 이후 제주항공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기대감에 항공주들이 이렇게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주 전 이 영상에서 대한항공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신주인수권 열풍으로 지난번 한화솔루션이 52주 신고가를 갔는데, 한화솔루션을 비교해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신주인수권이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잠깐 본주들도 상승이 나오는데, 이건 일시적인 이벤트고 첫날에만 신주인수권이 급등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신주인수권 가격이 떡 나가니까 신주인수권도 사지 않는 게 좋고, 본주도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여러분이 대한항공을 사다가는 정말 큰일 나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한 솥에 도련님 도시락 세트를 무려 10개나 살 수 있는 가격 32,000원까지 올라갔던 대한항공의 주식은 지금은 28,000원대까지 내려왔죠. 이제는 28,500원이니까 한 솥에 도련님 도시락 세트를 못 먹고 어쩔 수 없이 이삭 토스트를 10개밖에 못 먹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삭 토스트가 말이죠. 탄생 비하를 제가 유퀴즈 원더블록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요 아주머니가 이삭 토스트 CEO고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여학생이 이삭 토스트에 어떤 소스를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이 소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이렇게 훈수를 하고 그냥 갔어요. 아니, 바둑도 그렇고 오목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훈수도는 훈수충들이 정말 싫은데 아주머니는 그 여학생의 말대로 실제로 그 소스를 넣어서 토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여학생이 만든 소스를 집어 넣어 보니까 토스트가 선풍적으로 잘 팔려서 결국 이삭 토스트는 명실상부 석봉 토스트의 라이벌 회사로 자리맺게 되었죠. 이삭 토스트는 전국적으로도 체인점이 많이 늘어났고 정말 유명한 토스트 가게가 되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저 여학생처럼 김천재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은 손실을 안 볼 수 있겠구나. 김천재의 훈수를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솔로이신 분들은 소개팅 가가지고 괜히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제나 주식 얘기 같은 걸 꺼내지 말라는 거죠. 막 소개팅 같은 데 가가지고 제롬 파월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3년간 안 한대, 혹은 우리 이든이 형이 지금 히토리로 보복하려고 이렇게 성명서를 냈대, 요딴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석봉 토스트의 라이벌 이삭 토스트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자들 앞에서 하란 이야기죠. 아, 제가 꼭 모태솔로라던가 솔로들에게 지혜를 주는 솔로몬이 된 것 같네요. 참고로 여러분, 저도 소개팅은 많이 해봤지만 연애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모태솔로죠. 자, 그리고 어제는 우리 이든이 형이 한 가지 행정 명령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미중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이든이 형은 어제 반도체와 히토리 확보 명령 성명을 냈습니다. 자,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우리 이든이 형이 히토리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망을 분석하고 확보하라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오늘 아침부터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유니온보다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왔고 수급 역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12.53%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왜 오늘은 유니온은 하락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상승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자, 어제 나온 공시죠. 단기 과열 종목 3일 단일가 지정 예고. 자, 예고일로부터서 10일 이내에 특정 아래의 세 가지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3일 단일가에 들어가겠다,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온다면 단일가에 접어들게 되고, 세력들은 단일가에 접어들면 물량을 떠넘길 수가 없고 또 신용도 안 되고 미수도 안 되고 거기다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도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즈로 옮긴 거죠.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공시를 찾아봐도 단일가 매매라던가 혹은 투자주의 같은 투경 딱지도 없어요. 보통 여러분 저런 단일가 경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한번 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15%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는 투자 경고, 투자 주의 혹은 3일 단일가 매매 딱지가 나오죠. 자, 보시면은 상한가를 한번 갔죠. 그 다음에 14% 상승, 그리고 거래량도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3일 단일가 매매 경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매 영상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노량진 공시생처럼 이렇게 공시로 검색해서 항상 공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히토류 관련주가 오르면은 장이 내려야 되는데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도 오르고 또 증시 역시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려면은 원래는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이 아침에 급락 중이고 전날 다우와 나스닥이 급락 중이면은 아침부터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증시가 마무리되었을 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예, 상승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찍고 있을 때도 상승 중이었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그런데 짜자잔, 지금은 갑자기 또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죠? 미국의 야간 선물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 왜냐하면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국채금리도 급등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어제도 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런데 장이 시작된 다음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하락 중이었지만 실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반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아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니까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많죠.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32% 시간의 단일가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2.05%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42만 주나 이렇게 밑으로 던졌는데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있어도 내일 만약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갛게 불타오른다? 그러면은 이 히토류 관련 뉴스는 전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재료가 선 반영이 되었고 이 외국인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 지난번에도 여기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자 다음날 먹튀했고, 지난번에 또 여기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자 또 다음날 먹튀했고, 히토류 관련주는 종가 베팅 아니면은 장중에 먹기 너무나 힘들고 이 변동성을 보세요. 여기서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바로 급락 나왔다가 올랐다가 드디어 VI 찍자마자 바로 다시 빠졌다가 맨 끝에 장막판에 급등하고, 장막판에 급등한 것도 올라가나 안 가나 가나 초콜릿인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키세스 초콜릿인지 이렇게 급락하고. 자, 그리고 아까 뉴스를 보셨죠? 히토류 빼고도 반도체도 생산 점검을 다시 해보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먹튀를 할 예정인데 오늘 뭐하러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자, 일단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급 개선이 되면서 더 많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다, 이러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9.19%나 상승을 했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신고가를 갔었거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4.86%나 상승했는데 한국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9.1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내일은 MSCI 지수 조정이 있잖아요. 이 뉴스를 보시면은 이달 하순에 7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런데 7천억은 예상 규모지 1조 원이 될지 2조 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만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에만 해당이 됩니다. MSCI 지수 자체가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지수고, 모건이 팔아도 USB라던가 혹은 메릴린치 등 다른 외국계 증권사나 혹은 연기금, 투신 등 다른 기관들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에이그머니나? 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외국인 수급이 있지? 분명히 MSCI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했는데 왜 수급이 있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넥스데이. 내일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죠.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 보시면은 하락이 고작 80종목밖에 안 되고,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1000종목이 넘는 반면에 하락은 167종목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대 매매가 아침부터서 나오셨고, 그로 인해서 신용잔고가 3일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어도 아직까지 신용잔고가 얼마다? 22조. 아직까지 신용잔고가 대비만 많이 줄었지 생각보다 잔고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게 신용비율 상위 종목은 지금 건드리지 말라. 지금 코스피의 신용잔고 1위 써니전자입니다. 무려 신용비율이 11.40%라서 오늘 보세요. 1.26%밖에 안 올랐는데 음봉이에요. 그 뜻은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을 매수했으면 물렸다라는 얘기고, 신용비율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급등하기 힘듭니다. 써니전자 아침에 3.10%까지 상승했지만 그냥 종가까지 쭉 빠지면서 오늘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코스피 신용잔고 2위 대성홀딩스를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예요. 이게 지금 다 특징이 신용이 많은 애들은 오늘 급등이 나오긴커녕 하락으로 마무리됐어. 혹은 음봉.
자, 그리고 어제 영상 마지막에서 정리해드릴 때 마지막 불꽃슛을 조심해라. 자, 최근에 종목이 마지막으로 급등하면서 신고가 근처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많고 한 종목이 신고가를 가면서 2등, 3등주도 같이 움직이는데 2등, 3등주는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하락 혹은 음봉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이닉스가 움직여도 하이닉스 관련주 러셀, SF의 반도체 그리고 유니테스트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러셀 오늘 같은 날 무려 마이너스 1.57%로 마감되었죠. 장 초반에는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이 종목도 무려 5.10%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했던가요? 잠깐 SF의 반도체는 상승했다가 여기서 투매가 빵 나오면서 밑으로 계단식 하락. SF의 반도체도 장 초반 9시 25분까지만 상승하고 그 뒤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플러스 4.10%로 마감됐습니다. 지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전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경기도 오산이었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풍력 주면서 하이닉스 관련주인데 오늘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6.85%.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빠졌던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이 정도 나왔다고 해도 아직 세 발의 피죠.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도 내렸죠. 아침부터서 반대 매매가 나가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로 나왔지만 던지고 싶어서 던진 게 아닙니다. 반대 매매 때문에 강제로 던진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고 어떤 섹터를 보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엔 저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지수가 급등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별로 적고 아침에 상승하던 종목이 그냥 쭈르륵 내리면서 마감된 종목도 많았고 또 중요한 건 전 아침부터서 큰 손실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제 생일이라서 매매를 아예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일날 만약에 손실을 본다? 기분이 안 좋죠. 이런 울적한 마음으로 생일을 보내기도 싫고 만약에 주식을 하다 크게 물렸다? 기분이 찝찝해서 잠도 못 자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는 제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어제 이 영상을 찍다가 저는 대박이 터졌어요. 자,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흥국 F&B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이 작전 치려고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상한가를 말아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매를 안 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작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를 확인해 보니까 흥국화재가 1%도 안 올랐습니다. 자, 흥국 F&B가 오늘 어떤 이슈로 올랐나요? 뉴스를 검색해 보신 분 있나요? 자, 흥국 F&B를 검색해 보시면은 맘스 리얼 후르츠 딸기 L 출시 이 뉴스와 이다영 씨의 학폭 뉴스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서 시가가 10.47%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흥국화재를 시간의 단일가에서 플러스 1%에 매수를 했어요. 그럼 오늘 진짜 대박 났겠네요. 지금 흥국화재가 종가로 6.91% 상승 중이고 오늘 장 초반부터서 14.49%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김천재님 오늘 대박 나셨겠네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 계좌를 공개해 드릴게요. 따라란 따라라라. 예, 저는 오늘 같은 날 무려 마이너스 40만원의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흥국화재로 대박을 먹었으면은 오늘 계좌가 당연히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오늘 마이너스 투성일까요? 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흥국화재가 시작부터서 막 20% 이렇게 올라가려는 거예요. 흥국화재 자체가. 우와, 대박. 중요한 건 이 흥국화재 자체는 주식 발행수가 별로 안 되는 스펙주라던가 혹은 우선주랑 비슷해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수량도 별로 안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꼭대기 부근에 10,000주 정도 이렇게 매도가 걸려 있는데 이거 만주해봤자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호가라서 이렇게 호가가 촘촘하지 장중에는 호가가 텅텅 비어있고 한 주, 두 주씩밖에 안 걸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종목을 시간으로 매수하려고 했으나 시장가로 땡기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안 되죠. 왜? 이 종목은 내가 1, 2억만 가지고 있어도 10%, 20% 그냥 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없고 위에 걸린 호가가 없어요.
자, 지금 시간의 단일가도 보세요. 위에 1000주, 2000주밖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보통 천주교 신자라면 이렇게 1000주, 2000주를 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약 1000만원 정도 매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1000만원이면 약 3000주 정도를 매수해야 되는데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위에 내가 땡겨버리면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한 5%에서 6%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던지라고 깔아놨어요. 근데 그때 체결된 게 고작 4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침부터서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가려는 모습이 나왔죠. 시간의 잔량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렇게 쌓였는데 이거는 보통 험해서 험해도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어도 뉴스가 없는 경우에는 풀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서 4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지만 오늘 욕심이 났습니다. 오늘은 생일이라서 손실보기 싫어서 단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생일이라서 손실보기 싫어서 단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자,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장이 시작되었는데 15%대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몰릴 경우에는 시작부터 VI에 걸리고 출발하고 3분 뒤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흥국 F&B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흥국화재를 매수하신 분들이 많죠. 자, 흥국 F&B가 시작하자마자 3분간 VI에 걸려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먼저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VI 구간이 4,465원이었는데 제가 아주 운이 좋게 이 종목을 시장가에 한 번 더 담았어요. 어제는 400만원 밖에 매수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4,400원 근처에서 한번 제가 시장가로 땡겼습니다. 저 이 VI 걸린 순간 계좌에 100만원이 찍혀있는 거예요. 수익금이 100만원 가까이 딱 찍혀있어서 와, 이거 끝났다. 오늘은 딴 거 할 필요 없다. 오늘 이걸로 익절하고 더 이상 매매하지 말아야지. 정말 뿌듯하고 오늘 매매 정말 잘했다라고 내 자신을 칭찬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흥국 F&B가 장 초반에 최소 15% 이상에서 시장할 것 같았는데 시초가가 얼마죠? 네, 10.47%. 어제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빵 하고 밑으로 투매가 나오죠. 그리고 흥국화재는 어때요? VI가 풀렸는데 4,270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4,270원. VI가 여기서 걸렸는데 3분 뒤에 여기서 시작했어. 와, 정말 미쳐버리겠고 중요한 게 뭐예요? 제 평단가가 얼마인 줄 알아요? 제 평단가는 4,395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어제 내가 400만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시장가로 땡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장가로 매수할 때 미수로 땡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입 금액이 2,5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무리 싸게 내가 매입을 했어도 평단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시작부터서 100만원을 넘게 손실을 보고 했어요. 하나는 신용이고 하나는 미수.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거의 100만원 가까이 때려맞고 시작을 했고 이게 호가가 얇아서 던질 수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던지니까 바로 여기까지 빠지더군요. 고작 2,500만원 던졌는데 이게 장중에 보시면은 그냥 호가가 다 이래요. 위에 1000주 2000주 걸렸는데 이거 1000주 해봤자 얼마예요? 400만원이야 400만원. 아니 아침에 추매를 안 하고 여기서만 던졌어도 얼마예요? 그냥 49, 36만원 번 건데 이 미련한 욕심 때문에 시장가로 한 번 더 추매를 했다가 시작부터 마이너스 100만원 때려맞고 출발을 해서 오늘은 정말 개잡주부터 별걸 다 건드렸는데 와, 이게 여러분 아침부터서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 빠지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되질 않아요. 제가 오늘은 종가 베팅을 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체결창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스캘핑이라든가 할 수 있는 모든 매매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복귀를 해보려는데 실패했죠. 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위험했죠. 7,770원에 매수를 해서 7,84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6,950원. 야, 이걸 만약에 위에까지 끌고 가거나 아니면 매매를 한 번 더 했으면 전 그냥 끝장났죠. 자, 보세요. 포스코엠텍 제가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이 근처에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950원까지 간 다음에 밑으로 쭉 빠졌죠. 제가 지금 포스코엠텍만 몇 번을 언급해 드렸고 이 종목을 실제 매매한 걸 여기 영상과 여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종목의 특징은 뭐다? 플러스 20%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 종목은 상한가 못 간다.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은 맨날 윗골이 나오고 빠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한가를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20% 위로 넘어가거나 그 근처 가면 매수 금지.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다? 18.30%. 근데 오늘 포스코 엠텍이 오른 이유가 뭐다? 포스코 강판이 아침에 급등을 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10시 30분 그리고 11시 때 매수 체결이 됩니다. 이거는 30분 단일가기 때문에 이 체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등과 3등주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3,600원을 찍었던 포스코 강판이 11시 때 얼마로 체결이 됐을까요? 보시면은 34,850원입니다. 아까 분명히 36,0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 1,250원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11시 30분을 기점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서 한번 먹튀를 했죠. 왜 30분 단일가 체결 시간이 다가오는데 굳이 8,000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절대 손실금을 한 번에 복구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이 포스코 엠텍 갖다가 한 번에 복구할 생각을 했으면은 이 종목은 거의 25% 이상 올라와야지 1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저는 큰 손실을 받겠죠. 차라리 1% 2%씩 5번 잘라치는 게 낫지 한꺼번에 복구하려고 하면 절대로 복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가라는 게 다이렉트로 10% 20%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줬던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저는 원래 저렇게 스캘핑이라던가 혹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실적 발표 기간에 실적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최근엔 장도 많이 무너졌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제 컴퓨터가 랜섬웨어로 다 날아가서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과 문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놓은 종목들의 자료가 다 없어졌고 제가 어떤 기업이 매달날 실적을 발표한다 이런 자료들이 사라져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스캘핑이라던가 단타 매매로 수익금을 복구하려고 했는데 원래 제 계획은 말이죠. 제 머릿속에 실적 발표일이 남아있는 딱 한 가지의 종목이 있어요. 인지 디스플레이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아마 제가 주단과 통화를 해보니까 오늘 12시 이후에 혹은 장이 끝난 다음에 실적을 발표할 거래요. 그래서 아침에 흥구과제를 익절을 한 다음에 아무 매매도 안 했다가 종가나 후반부에 인지 디스플레이를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지 디스플레이를 매수해서 내일 계좌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 했죠. 저는 이러한 장에서도 실적주로 승부를 했습니다. 저는 스캘핑이나 단타보다는 이렇게 실적주를 종가에 매수해서 실적으로 승부 보는 승부사죠. 이렇게 멘트까지 준비했으나 오늘은 그냥 망했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고 3.67%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인지 디스플레이는 제가 수십 번 이야기를 했죠. 이 영상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인지 디스플레이를 20대 젊은 여자로 보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인지 디스플레이는 결혼 적정기인 이런 30대 구간이면 제가 사귀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3,800원 혹은 3,700원 밑에서 있으면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아직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가격의 방향성이 윈지 아래인지 결정이 안 됐다. 너무 밑에 있으면은 20대 여자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마음에 들면 결혼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귀어도 이런 구간에서 횡보 내지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난 시간이 없어. 결혼이 마려. 차라리 빨리 올라왔을 때 결혼으로 골인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가 4,000원 위면은 사겠지만 이 밑에면은 조금 불안해서 매수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젊은 여자분들은 저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선 매수를 안 하는데 그래도 젊은 여자분이라도 저에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고 프로포즈를 한다면은 사귈 수도 있죠. 그 구간이 바로 언제냐? 바로 실적 발표일이었죠.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5.2% 상승.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을 했어요. 젊은 여자분들은 나 같은 남자를 만나면 분명 바람을 필 텐데 동호회나 주변 어디를 봐도 젊은 여자분들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은 항상 바람을 피던데 이러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옆 동네 젊은 여자 HB 테크놀로지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9억 원,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51%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아니 HB 테크놀로지는 분명히 바람 안 피고 나 혼자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HB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실적 발표 떡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도 설마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닐까? 이게 실적 발표를 늦게 하는 종목이면 종목일수록 실적이 안 좋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되게 애매합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는 2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2월 말이야.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때 발표하는 게 아닐까? 약간의 불신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난 젊은 여자랑 안 맞아 이런 생각에 제가 인지 디스플레이로 오늘 매수를 했다가 결국 그녀와 오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아쉽게도 인지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저는 인지 디스플레이를 매도했고 오늘 그녀를 믿고 홀딩했으면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 그녀와 결별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제 계좌에는 빨간색 종목이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 보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MSCI 지수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투심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MSCI 지수 변경에도 우리 지수가 상승하려면은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장중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좋을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투자가 한국 증시를 매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하락으로 마감되겠죠. 자, 두 번째, 블록딜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였냐? 자, 어제는 분명히 SK바이오팜 블록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블록딜은 시간 외에 대량 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일자별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은 어제 대량의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 왜 매수로 찍혀 있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지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 블록딜로 인해서 장이 다 끝난 다음에 시간에 대량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적혀 있지만 이런데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장 막판에 얼마나 샀나 안 샀나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의 단일가는 전혀 상관없이 3시 30분 기준으로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딜의 수급을 꼭 체크하시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박성훈님, 팽민경님, 이경준님, 신진님, 혜정님, 윤미경님, 월월님, 코코님, 박경현님, 이성만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진님은 무려 5만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은 생일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네요. 다들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